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인공지능의 이해, 특히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What is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AI,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보통 인공지능 하면은 그 정의가 인간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인간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인공적인 장치들이 가지는 지능을 연구하는 분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은 또 다른 또 설명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야 할 정확한 규칙, 그런 것들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의 인지 능력을 디지털 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짤 수가 굉장히 어려운 또는 힘든, 또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한 어떤 정확한 규칙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규칙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또는 디지털라이즈 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발전 과정에 따른 AI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또 슈퍼,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weak AI, strong AI, 그리고 슈퍼 AI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약한 인공지능은 협의의 아주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해가지고 ANI, 약자는 이렇게 또 써요. ANI. 그에 반해서 그건 약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한 인공지능의 또 다른 이름은 범용,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라는 의미로 범용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약자로는 AGI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 우리나라 말로는 슈퍼 인텔리전스인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래서 ASI 이렇게 씁니다. 즉, 약자로 쓰면 좀 구분이 편하죠. ANI, AGI, ASI.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 단계인데요. 이것이 더 발전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더 발전하면 초인공지능으로 발전된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긴 해요. 약한 거, 강한 거, 아주 강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Narrow Intelligence라고 불리는 ANI, 약한 인공지능은 주된 내용은 학습입니다. 사실은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영어로는 머신 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트롱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AGI라고 부른다 그랬죠. 범용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해 단계가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즉, 영어로는 머신 인텔리전스가 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슈퍼 AI는 초인공지능, 영어로는 ASI라고 약하게 약자로 쓴다 그랬죠. 이거는 자각이 가능한 지능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새로운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머신
consciousness가 가능한 그러한 그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능이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지능이 구현이 실현이 가능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단계, 이해 단계, 자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여기에 now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weak AI, 즉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머신 러닝, 기계가 학습이 가능한 단계, 그 정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인공지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일단은 제일 그 먼 단계지만 거꾸로 제일 그 완벽한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지능은요, 그러니까 기계의 인지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지능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초지능이라고 그러고요. 즉 그것은 거의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어떤 뭐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초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일부 그 연구자들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는 아마도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까지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2050년, 앞으로 한 30년 뒤에, 그리고 그 2100년, 한 그 80년 뒤죠. 그런 50년 간격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결코 먼 미래가 아니죠. 3, 40년 후에는 이런 초지능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하는 연구자도 그러니까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요때 올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주제에 익숙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제 도달할지 그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으니까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현재의 전문가들은 아마 초지능이 곧 올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초지능이 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아주 좋은 경우와 아주 나쁜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초지능이 미래의 풍요로움, 평등함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 예측하는 그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 선과 악의 개념 자체가 사람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목표, 인간의 존재가 그 방해가 돼서 사실은 인류를 멸종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소위 최악의 시나리오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목표를 갖는 거죠. 초지능, 우리의 지능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영화 터미네이터가 바로 그러한 초지능이 미래에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가상의 그 현실을 영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그러한 그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예측입니다. 우리가 예측은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스트롱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강한 인공지능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General AI 또는 약자로 AGI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그 범용 인공지능은요.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인지 능력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과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지능이 거의 유사한 경우, 그 정도까지의 기술 그 도달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또한 뭐 연구자들마다 다릅니다. 아마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과정으로 보면은 아마 2045년 정도 경에 뭐 25년 뒤네요.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때쯤이면 거의 사람하고 비슷한 지능이 가지지 않을까? 또는 그와 유사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들 있습니다. 이런 지능은요.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유기체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적응은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환경이 변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우리의 환경을 원래대로 돌린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돌리도록 많은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겠죠. 그러한 지능을 얘기하는 게 바로 General AI라고 부르는 지능입니다. 이런 범용 인공지능은 그 특징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지능적인 활동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기억, 추론, 추상화, 뭐 문제 해결,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뭐 감성 지능, 생각 속도 등등 이와 같이 사람의 지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추가적인 기능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조만간 도달할 거다,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접근 방법 또는 도구죠. 이런 걸로는 범용 AI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즉 현재의 기술 발전 과정상 현재의 기술이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지만 이러한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인공지능 Weak AI라고 부르는 협의의 인공지능, 약자로 ANI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실망스럽죠? weak한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지만 인공지능 발전 과정상에서는 이거는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뿐입니다. 이런 약한 인공지능은요, 매우 구체적인 사용 사례에 중점을 둡니다. 즉 아주 구체적인 제너럴한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특수 목적으로만 말하자면 지능이 발달된 걸 얘기합니다. 특히 그 현재 AI 요즘에는 그 심층 신경망, 영어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그 AI는 아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이 들어오면 사진에 있는 객체를 분리한다든지, 언어가 들어오면은 그 언어의 그러한 소위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만에 맞게 훈련되어 온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에는 AI는 훈련된 대상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글을 보고 번역하는 글에 대해서만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영상 안에 있는 그 대상체, 객체를 감지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은 그 영상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영상이 들어와야지만 그 지능이 작동된다는 그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weak AI는 그 general AI, strong AI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그 특정 사용 사례의 경계 안에서만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음성 인식을 위해서 약한 AI는 훈련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 그리고 새로운 그 방언을 이해하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또 다른 입력이 필요한 거죠. 즉 영어를 번역하는 인공지능이 그 한글을 번역하는 인공지능으로 사용되려면 훈련 재료가 또 다른 게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그 약한 또는 협의의 인공지능의 사용 사례를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연어 인식,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시각적인 이미지 인식, 해석, 뭐 사이버 보안의 침입 탐지, 인간 활동 인식 등등, 뭐 나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응용 분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들이 꽤 많죠. 자, 그러면은 이 발전 과정 단계로 살펴본 인공지능의 분류,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응용 분야는 사용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도 Narrow AI, 즉 협의의 인공지능인데도 우리가 활용되는 분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General AI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
활용될 수 있는 응용 분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또한 초인공지능도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협의의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응용 분야의 크기가 요 정도라면 그 제너럴 AI에 적용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는 이만큼, 초인공지능 이만큼 기하급수적으로 그 활용 사례가 증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현재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그 모든 인공지능 그 소위 학습의 그러니까 핵심 기술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또 부족한 겁니다. 그것보다 또 다른 기술적인 도약이 있어야지만 제너럴 AI가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른 기술 도약이 있어야지만 슈퍼 인텔리전스 초 그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데 그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수평축 시간 대비 그 기술의 발전 단계인데요. 지금 기술의 발전 단계가 현재 이 정도로 지금 그 발전되고 있는 그 상황이면은 점점 가속화돼서 결국에 2045년도에는 그 소위 범용 인공지능 제너럴 AI가 나오고 그 뒤에 몇십 년 후에는 또 그 슈퍼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는 그 지능 발전 속도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것 또한 꼭 맞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 새로운 기술이 그 도입된 후에 그것이 발전되는 속도를 보면은 인류 발전 속도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나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위 예측이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